60대 노부부 투서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족이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좀 감정 배제하고 좀 건조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유족이 있는 문제니까. 2005년에 60대 노부부가 김민석에게 수억 원을 뜯겼다는 내용의 투서를 막 씁니다. 네. 60대 노부부가 노부부가. 우리는 김민석한테 수억을 뜯겼다. 이 투서를 써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보내요. 그런 다음에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008년 월간 조선을 통해서 공개가 돼 버립니다. 네. 한참 지나서 이렇게 보시죠. 네. 아, 2008년에. 예, 김민석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의 정치 자금 뜯어가라고 이게 2008년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음. 와, 근데 이거 딱 월간조선 헤드라인만 봐도 솔직히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조하게 있는 네. 그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족과 자손이 있는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해왔습니다. 다 연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저 정도 알려진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 저런 일이 있다면은 제가 살아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식 자제분들이 안 가만히 있겠죠.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투서, 특히나 검찰총장한테 투서를 하면은 그거는 관례상 검찰은 100% 진실로 받아들인답니다. 즉 저 경우에 제가 저것을 방어를 못했다면은 저는 무조건 구속이 됐을 것이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그 수치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수치 때문에 저는 세상에 살아있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건을 보고 저도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고 음. 그 당시 제가 제 주변에 가족들도 다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못 믿었습니다. 3인 성호라고 해서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이렇게 했던 일이죠. 네. 결론은 그럼 이 건으로 실제로 그 수사가 이루어졌나 보군요. 왜냐하면 네. 저 관련된 분이 저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데 좀 말이 안 돼서 제가 안 들어드렸고 근데 자꾸 그거를 해서 너무 이상해서 불러서 본인과 그 자제분까지 불러서 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추궁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당시 제 보좌관이 그 과정이 찜찜하니까 녹취를 해놨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야. 제가 미국에 진짜 다행이다. 로스쿨 공부하러 가려고 원룸을 얻어서 공부하고 있을 때 문자로 본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제가 너무 놀랐고 무서워서 와. 저도 정말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검찰에서 전화가 왔고 그래서 제가 와. 빨리 불러달라. 그래서 가서 그냥 복잡한 얘기 할 게 없죠. 녹취록을 풀어서 보고 판단해더라. 그래서 결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리가 된 사건인데 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참 인생의 소설 같은 일을 많이 겪었지만 소설 이상의 일이었고 와. 너무 무섭고 네. 저도 지금도 생각하고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관련돼서 제 주변 가족이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분노한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은 제가 복잡하게 드렸지만 아무 일도 없어서 누가 그걸 시비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당연히 정리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투서는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검찰이 저한테 표적 사정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을 때 월간조선에 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저것은 결국은 검찰발 아무리 아니야?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먼지가 쌓여서 어딘가 갖고 있었을 저도 저 투서를 못 봤거든요. 와,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캐비넷에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을 그냥 검찰에 누가 월간조선에 줬겠죠. 그 월간조선은 그거를 알거나 또는 모르거나 또는 그 정도 됐다면 정상적이라면 이미 법적인 판단을 받았어야 될 저에 대한 의문 한 번 안 갖고 와. 언론에 보도한 거죠. 그걸 언론이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죄송한 검찰이 더 문제죠. 아니 지들이
수사를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털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언론에 흘렸다면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저는 저 경우를 저런 일을 하는 검찰을 정당한 사법기관이라고 보지 않고 네. 그런 걸 받아서 보도하는 집단을 쓰레기라고 봅니다. 예. 아, 그런데 시원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너무 분노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권력의 개라고 제가 검찰을 불렀던 적이 있는데 아. 원래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사건으로 막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참인데 불구속 기소가 될 사건인데 권력의 개라고 했던 것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몇 달 있다 나죠. 제가 해방 이후에 권력의 주구라고는 해도 권력의 개라고 한 건 제가 처음이라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앞으로 한자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근데 사건입니다. 주구가 더 나쁜 말 아니야? 그래서 권력이 개보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저 사건은 정치 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이나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준 음해 사건이라고 보고 심각하네. 사실은 이번 청문회를 할 때 그래서 제가 혹시 가능하다면은 그때 당시에 검사들 그리고 저걸 보도했다는 그 잡지 관련자들 불러달라고 제가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 어떻게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다 나와도 좋다. 네네. 제 관련됐던 그 제가 표적 사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야 저거 판결까지 받아놓고 표적 사정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해라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저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무슨 기업인들도 나와서 저는 증언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네. 그런 사건들입니다. 야 이거는 와 만약에 검찰이 이거를 흘렸다면 진짜 나쁜 거다. 이거는 자기들이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를 그 투서를 왜 흘려 이거를 보고 알고 있고 정리해서 갖고 있을 단위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와 검찰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네. 심지어 무섭네. 무섭네 진짜. 진짜. 이게 짧게만 이거 정리하면은 그 60대 노부부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나 봐. 근데 본인이 이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김민석에게 간 거야. 근데 뭐 들어줄 이유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일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 그 노부부에게 돈을 준 사람조차도 김민석이는 이 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결된 거야.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 그 가족이나 자손들로부터 제게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없고 네. 저도 너무 이것이 경악스러운 일이어서 사실은 가슴에 너무 상처가 깊었는데 네. 그걸 털어내려고 생각을 어느 몇 해 전부터는 했습니다. 네. 그 녹취가 신의 한 수네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하늘이 도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거 없었으면 검찰이 또 무슨 장난쳤을지도 예.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다는 게 참 네. 언론인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후보자님은 이런 일을 우리는 몰랐지 이런 겪었다는 거를 맞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재명 당시 뭐 당 대표 시절에 뭐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치 네. 검찰이 증인 압박, 사건 위조, 증거 조작, 그다음에 아닌 거를 언론에 흘리는 것, 표적 사정 이런 걸 한다는 걸 다 겪어봤고 그러니까 네. 전혀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시절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1도 믿지 않았고 네. 그런 것을 가지고 내부에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